노후에 들어서면 사람 관계가 점점 단순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자식은 각자의 삶이 있고, 가족은 늘 곁에 있지 않고, 결국 남는 건 친구뿐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친구가 더 중요해진다고 느끼십니다. 젊은 시절을 함께 버텨온 사람이고, 힘들 때 웃고 울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노후는 기억 속의 우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변하고, 형편도 달라지고, 마음의 기준도 바뀝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은 채 젊을 때의 정으로만 노후의 관계를 이어가려 할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덜 아팠을 텐데 친구라서 더 아팠다고 말입니다. 노후에 겪는 상처 중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몸의 통증보다 사람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특히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관계에서 실망과 후회가 쌓이면 사람 자체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더 깊은 외로움이 남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노후의 친구를 믿었다가 가장 많이 당하는 4가지 상황을 차분히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의심하라는 말도 아니고 모든 친구를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노후라는 시기에 맞는 관계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내 마음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더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친구만큼은 믿어도 되지 않나? 설마 나한테까지 그럴까? 우리는 오랜 사이인데 바로 그 믿음의 지점에서 노후의 상처는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네에서, 노인정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실제로 오가는 이야기들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지금 내 곁의 관계를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앞으로의 노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작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의 친구를 믿었다가 가장 많이 당하는 첫 번째는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웃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서로 형편이 비슷했고 오늘 없으면 내일 벌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돈은 다릅니다. 노후의 돈은 생활비이고 병원비이고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이 시기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관계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73세 최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하고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가끔 만나는 동년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젊은 시절부터 함께 고생한 사이라 마음의 벽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만 도와달라. 은행에서 대출이 막혀서 그렇다. 몇 달만 지나면 정리된다. 최 어르신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차용증을 쓰자고 하기도 애매했고 괜히 서운해할까봐 그냥 통장에서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전화는 예전보다 줄었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는 말이 늘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분위기가 딱딱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친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믿음이 없냐? 친구 사이에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냐? 그 말 한마디에 최 어르신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날 이후로 끊어졌습니다. 최 어르신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돈의 손해보다 사람을 잘못 봤다는 자책이었습니다. 노후에 친구를 믿었다가 당하는 경우 중 가장 흔한 장면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면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을 받으면 어색해지고 못 받으면 원망이 남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이미 다른 길로 들어선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걸 따지냐? 이번만 도와줘라. 가족보다 내가 더 믿음 간다. 이 말들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책임을 흐리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돈은 우정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정을 무너뜨리는 시험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뒤늦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안 빌려줬다면 친구라도 남았을 텐데. 노후에는 돈을 지키는 것이 인색함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선택은 관계를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관계를 여기까지로 건강하게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후의 친구 관계가 흔들리는 시작은 대부분 돈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노후의 친구를 믿었다가 두 번째로 많이 당하는 경우는 부탁이 점점 무거워지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합니다. 병원 갈 때 같이 가달라. 서류 하나만 대신 봐달라. 전화 한 통만 해달라. 이 정도 부탁은 누구나 도울 수 있습니다. 서로 외로운 노후에 의지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문제는 이런 부탁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전북에 사는 76의 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성격이 조용하고 거절을 잘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는 박 어르신을 참 편하게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동행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약 타는 일, 그 다음에는 은행 업무, 나중에는 집안일 부탁까지 이어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몸이 힘들어도 참고 도와주었습니다. 친구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탁하는 쪽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줄었고 도와주지 못하는 날에는 섭섭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박 어르신의 일정이나 컨디션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몸이 아파 오늘은 어렵다고 말하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도 안 도와주면 우리가 무슨 친구냐? 그 말에 박 어르신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친구가 아니라 편한 사람으로만 남아 있었구나. 노후의 친구를 믿었다가 당하는 두 번째는 도움이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도움은 자발적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틀어집니다. 특히 노후에는 몸과 마음의 여유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쪽이 먼저 지치고 먼저 상처받게 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와주다 보니 내 삶이 없어졌다고 말입니다. 노후의 친구 관계에서는 선을 지키는 것이 차갑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오래 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때는 들어주되 못할 때는 분명히 말하는 것. 그것이 노후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도 필요합니다. 한쪽만 계속 돕고 있다면 이미 균형은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노후의 친구를 믿었다가 상처받는 두 번째 장면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노후의 친구를 믿었다가 세 번째로 많이 당하는 경우는 말에서 비롯되는 상처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거친 말도 웃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서로 사는 형편이 비슷했고 마음의 여유도 지금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말은 다릅니다. 노후의 말은 자존심을 건드리고 존재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4 이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동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자식들한테 용돈 좀 받나? 아직 혼자 사니 적적하겠다. 그 말은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이 어르신의 가슴에는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발걸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괜히 자신이 초라해진 느낌이 들었고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가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친구를 믿었다가 당하는 세 번째는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지고 존중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농담처럼 던진 말도 비수처럼 꽂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들이 노후에는 큰 상처가 됩니다. 아직도 그 정도밖에 못 살았냐? 자식이 그 정도면 실패한 거 아니냐?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하겠지만 쓸쓸하겠다. 이 말들은 조언도 아니고 위로도 아닙니다. 상대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는 말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끊게 만든 건 큰 사건이 아니라 말 한마디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친구 관계에서는 이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 사과 없이 넘기려는 사람, 내 삶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 이런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노후에는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는 관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후의 친구를 믿었다가 마지막으로 많이 겪는 상처는 이렇게 말에서 시작되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얼굴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예전에 겪었던 장면이 조용히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친구를 믿었다가 당하는 일들은 대부분 큰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 사소한 배려, 가볍게 넘긴 말 한마디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야 그 믿음이 내 노후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후의 친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젊을 때의 기준으로 지금의 관계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후의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하면 충분합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사람, 부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말을 아끼고 내 삶을 존중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노후의 곁에 있어야 할 진짜 친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 기준, 내 리듬, 내 마음의 불편함을 스스로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노후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선을 넘기 시작하면 결국 사람도 잃고 마음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선을 지키면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만 남습니다. 그 남은 관계가 노후를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후를 가장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조금 더 아끼라는 조용한 권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 번쯤은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노후의 삶을 지키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